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공문서를 위조해서 불법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그 불기소 기소장, 공소장이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로 해가지고 크게 놓아여 선을 넘었다. 그 직무감찰권을 발동해가지고 누가 이 사실을 공표를 했는지 대검찰청에 조사를 하라. 선을 넘었다. 이 말에는 이걸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들까지도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자, 박범계 장관의 그러한 감찰 명령이 타당한가? 왜 그는 그런 감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감찰 명령을 내린 것은 그 공소장이 공표됨으로써 그 공소장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당시 대검의 반부패 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규원 검사가 안양지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출국을 막은 일에 대해서 청와대 당시 민정수석 조국, 당시 법무장관 박상기 씨도 각각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법률적 성질을 따진다면 이성윤 그리고 조국 그리고 박상기 세 사람이 공모 공동정범의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 조국 박상기 전 법무장관 민정수석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를 대로 해가지고 불법 유출을 한 불법 행위니까 이렇게 해서 불법 유출을 한 자를 색출해서 거기에 뒤집어 씌우고 조국과 박상기를 보호하려고 한 데서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감찰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피의사실 공표죄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직무상 알게 된 어떤 특정인의 피의 사실을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를 공표했을 때는 처벌받는 조항입니다. 이걸 피의사실 공표죄, 형법 126조 5년 이하의 아주 중형에 해당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 주체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업무상, 직무상 취득한 특정인의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했을 때 이게 죄가 성립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미 다 샅샅이 공표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수사 당시에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관계자들 불려가면 오늘 무슨 조사를 받았다, 어떤 혐의를 받았다, 다음은 어떤 증인이 나온다. 이거를 수사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그래야 유죄가 확실하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그 공소장은 별 의미가 없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주요한 사건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상황까지도 다 알린다. 실시간으로 알린다. 그러니까 공소 제기한 그 공소장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게 사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에 이 사건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이 거기에 내부 게시판에 그대로 올라 있습니다. 그 이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 검찰청의 구성원 누구도 그 공소장의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법원 직원이 공소가 제기된다는 것은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법원 직원도 그걸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공소장이 공표되는 것은 어떤 경위로든지 간에 공표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첫 공판 날에 절차가 어찌 되느냐. 검사가 먼저 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재판장에게 설명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반드시 낭독하도록 되는 그 단계에서는 이 공소장이 공개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그 공소장을 본 검사가 수백 명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를 색출해가지고 누구를 감찰해서 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박범계 장관은 야당 시절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 자료 화면으로 어제 그저께도 나오는데 본인이 그 화면을 보고 어떤 느낌인지 법무장관이 돼가지고 이 공소장이 유출된 것을 직무 감찰하라고 명령한 처지여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야당 시절에 수사 상황을 낱낱이 국민을 위해서 알려야 된다. 왜 알리지 않느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편을 살리기 위해서, 조국을 살리고 박상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것인지, 그래, 누가 유출했다는 것인지, 누가 유출한 사람 누구를 찾아내겠다는 것이 수백 명이 이미 다 봐버린 것이고 그건 다 보기 마련인 것인데, 그래, 야당 때는 공소 사실, 피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 그 이전 단계에 수사 상황도 다 알려야 된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토당토 안 된 소리를 내지르고 사실상 사문화가 된 이 조항을 쳐들어 가지고 직무 감찰을 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권이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의 민심의 폭탄을 맞고도 이것들이라고 제가 말을 할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과거에 했던 말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편의대로 얘기하고 더구나 사문화된 피사실 공표죄, 이미 공소장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게 공개된 이것을 두고 시비를 건다? 이런 정권 하루빨리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법무장관도 하고 그래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고 대통령이 법률가 출신이야.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뭐라고 나무랄 수가 없지요. 대통령도. 조국도 봐줘야 되고 박상기도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을 빨리 끝내는 방법밖에 없다. 다음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어제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부동산 보유세의 이 하한을 9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권당 내부 일부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는 아니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랐다. 원래 집값이 이런데 이만큼 올랐다 하면 이 오른 부분 이것은 불로소득이니까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의 하한선 인상을 백지화할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김부겸 총리는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째로 그는 재산과 소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집값이 올랐다. 특히 이 정권 들어서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갈 것만큼 이게 불로소득이다. 이 소득으로 이것이 잡혀지려고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 됩니다. 팔았을 때
얼마 전에 샀던 가격에 비해서 이만큼 차익이 생겼으니까 여기 소득이 발생했다고 봐야죠. 그럼 어찌 되냐? 국가가 그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니까 세금을 때려 매긴다.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집을 부득이 팔아야 돼요.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래서 완전히 가라앉아서 쪼그라든 그 돈으로 집을 어디 가서 사서 전세를 들든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지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발상을 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집, 그 집의 값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세금 폭탄을 매기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고 사실은 보유세 그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어떻든 관행상 보유세를 이제 매겨왔고 거기에다가 지방세까지 보태가고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걸 그냥 묵인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 정권 들어서 집값이 60, 70% 수도권에 올랐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생겼다. 여기 세금 때려 매겨야 되겠다. 이것은 재산의 증가와 소득의 발생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지요? 저는 김부겸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실세들에게 한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되고 민망한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당신들 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요. 표 얻기. 그러니까 종부세 이 과세 대상자가 전체 가구수의 약 4%니까 4%의 가진 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나머지 96%가 이걸 찬성하니까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도 득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 그래, 종부세 과세 대상이 4%라고 칩시다. 4% 거기에 예를 들면 노부부가 살고 있다. 세금 폭탄이 때려 매겨졌다. 그러면 친척들이나 자식들에게 세금이 이렇게 갑자기 나왔다. 다른 소득이 없다. 이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또 세금을 내게 생겼으니까 어쩌면 좋으냐.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이 좀 보태서 낼게요. 형편이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운 대로 그냥 탄식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만 대상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4%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친인척, 자식들, 그리고 친지들 이 숫자를 합하면 20%가 되는 거예요. 전체 인구 20%가 정부의 이런 폭탄적, 징벌적 보유세를 과세하는 데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분노할 수 있는 계층이 달랑 4%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4% 이 집 가진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의 수를 합하면 그것이 유권자 2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대들이 말하는 세금 폭탄, 김부겸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유권자 20% 최소한도 이상에게 이 정부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표가 안 간다 이 말이야. 국민의힘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소속 의원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하고 이 정부 여당은 보유세를 이렇게 매기는 데에서 지켜만 볼 게 아니라 훈계를 하세요. 훈계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숫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 지켜보겠습니다.